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편의점이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15평이 안 되는 가게 월세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사를 간다. 장사도 안 되고 가게세는 오르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한 250m 정도를 걸어가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현실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얼마를 대출을 받으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억? 4억? 아니면 5억? 자, 소득과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억짜리라고 하면 얼마 정도 대출 받아서 사면 적당한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 5억 원 이상 대출자가 2021년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최고점으로 달릴 때 그때의 연간 전체의 3.7배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보다 영끌들이 더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서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경매로 나온 집들이 아주 많았죠. 그때보다도 올해가 영끌이 더 많아진 겁니다. 2021년 집값 급등 때 그때는 2030 세대들이 영끌이 많았었고요. 올해는 3040 세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빚을 좀 과감하게 내서 이분들이 산 아파트가 주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의 양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도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2,870건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3040 세대가 5억 원 이상 빌려서 집을 산 거래가 총 6,562건이었습니다. 집 산 사람들 중에 20% 이상이 5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산 겁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집값이 6억 원을 넘거나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집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00% 정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3040 세대가 영끌을 주도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전체 주택 거래에서 대출을 낀 거래 비율이 62.22% 그러니까 2444건에 달했고요. 이분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분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2억 7,9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대략 1.7배 거의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대출을 낀 거래들이 62.2%니까 반대로 대출 없이 산 사람들도 뭡니까? 38%나 된다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의 빈부의 격차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 K씨라는 분이 지난 7월 달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11억 원, 그리고 신용대출 1억 3천만 원, 거기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합쳐서 4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3억 5천만 원 아파트의 빚이 16억 6천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 돈은 6억 9천만 원이었던 거죠. 내 돈 6억 9천만 원을 들고 2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어서 생활이 빠듯하지만 부부 중에 한 명의 월급은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미래 자산 가치를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입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 K씨의 경우는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 거액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그야말로 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이 소득이 좀 높습니다. 이분들이 막 지르고 사는 거죠. 맞벌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벌이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또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를 넘어서서 더 고가에 그냥 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아파트 값이 반등하고 다시 좀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요즘 거래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3구, 마용성 지역 빼고는 전고점을 뚫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곳에 신고가 행진이 나온 이유는 지난번 아파트 하락 시기에 그나마 가격 지지를 좀 잘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런 것을 이분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지르는 겁니다. 요즘 40대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 뭐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고소득 구간이 바로 40대이기도 합니다. 또 은퇴 시기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려는 수단으로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봐야 되겠죠. 어차피 경제 인구도 줄어가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남을 곳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2021년 3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에서 집을 산 거래 중에 40대 대출자들의 비율이 한 2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는 38%로 대폭 늘어났죠. 그리고 이분들 40대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대출 평균 금액이 2억 8,800만 원이었으니까 3년 전, 그러니까 21년 집값이 최고가일 때와 비교하면 76.4% 정도 급증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대출 빚이 급증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세 번째가 연말쯤이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대출을 옥죄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얼른 사자 라는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출 5억이란 돈, 큰 돈이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을 단순 계산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 대출은 한 25% 정도 빚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자면 25%니까 그렇게 큰 빚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빚 5억을 갚으려면 직장인 월급으로는 못 갚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빚을 다 갚는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값 오르면 다시 팔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고, 또 거기 아파트가 또 오르면 다시 또 빚을 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서 결국 자산 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다 갚는다라는 생각은 보통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올해 들어서는 10억의 거액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10억씩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서 15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도 대출이 가능해졌죠. 그 이전에는 9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액을 대출받아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겁니다. 대출을 탁 풀어주니까 야, 이게 기회다 싶었던 사람들이 막 갈아타기를 시도한 거죠. 실제로 제 후배도, 아주 친한 후배인데요, 마포에 45평 아파트를 팔고 반포에 아주 오래된 30년이 훨씬 넘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사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오래된 아파트에 몸테크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지 않자니 아파트 값이 뛰는 것만 또 뛰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수입은 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답을 주기가 참 막막했는데요, 이 친구 직업이 프리랜서거든요. 자,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뭐 좋을 때는 일반 직장인보다도 훨씬 많이 벌지만 또 이게 꾸준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영끌 매수로 집을 사들이는 그 지역이 3년 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뭐 노도강 지역,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이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동탄, 파주, 남양주 같은 곳에서 집을 샀다면 이제는 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강남과 송파, 반포 아니면 그 언저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지역이 바뀐 겁니다. 자, 서울 외곽에 살던 분들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이용해서 마용성이나 광진구, 목동 뭐 이런 상급지로 이사를 하고요. 또 마용성이나 목동, 강동구 이런 상급지에 살던 분들이 대출을 풀어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인식으로 강남, 반포, 송파 이쪽의 상급지로 갈아타는 식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다 보니까 대출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아파트 값은 그쪽 방향으로 계속 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3040 세대들은 사실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무섭게 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뭐 10억 원의 대출은 뭐 거의 벼슬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10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면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러워합니다. 뭐? 10억 대출을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받았지? 야, 이거 능력 좋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도 한때 폭락 시기에 같이 폭락을 했었고요. 또 한 5, 6년 정도 길게 폭락 시기가 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오른다 이런 인식이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맞벌이 고소득 가구라고 하더라도 집 사는데 돈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경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돌겠습니까? 고소득자가 돈을 쓰지 않는다, 경기가 돌 수가 없죠. 최근 우리나라가 수출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가도 뭐 전년 동월 대비 1.6%로
좀 안정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집 사는데 지금 올인하다 보니까 돈이 결과론적으로 돌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경기 위축으로 이게 급락을 하면 가계 경제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겠죠.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을 좀 줄이려면 담보대출의 양을 좀 대폭 조이고요, 금리는 좀 내려준다면 중산층의 부담은 좀 줄어들고 또 대출의 양을 조여서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이 날 겁니다.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예금 이자는 줄었으니까 이익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편의점이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15평이 안 되는 가게 월세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사를 간다. 장사도 안 되고 가게세는 오르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한 250m 정도를 걸어가야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현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